네, 주불리 안보 특강 시간입니다.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열심히 뛰다 보니까. 예. 어디 지난번에는 이제 네. 그 경기 북부 그리고 네. 강원도 동쪽 다니시고 요즘에는 주로 어디 네, 다니십니까? 요새는 제가 맡은 이게 여러 분야라서 예. 안보 분야하고 뭐 종교 분야, 아, 예. 또 경기 북부하고 경기도하고 강원도라서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첫날이라서 안보 분야 행보를 했고요. 예, 예. 네, 왜냐하면은 또 안보 분야 여러 안보 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또 협조를 하고 또 도움을 요청해야 돼서 어저께 4.19 혁명 공로자회하고 예. 광복회를 어제 다녀오고 틈틈이 이제 경기도 저희 지역부터 일단은 가야 돼서 지역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안보 특강은 정말 중요한 안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안보 뭐냐? 이재명 후보의 안위입니다. 네, 그렇죠. 왜 그 얘기가 나오는지 잘 아시겠지만 네. 지금 저쪽은 승산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승산이 없다 보니까 첫 번째 냈던 꾀가 사법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네, 후보 자격을 박탈해 버리려고. 네. 그랬는데 이제 국민들이 막아가지고 그건 이제 포기했는데 왜 한덕수가 막 나오려고 했을까? 한덕수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네. 그랬을 때 많은 국민들이 아하 사법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 자격을 없애버리면은 한덕수가 되니까 그렇게 했구나 알았잖아요. 네. 근데 사법 쿠데타가 좌절됐다. 그러면 이제 물리적 제거 가능성 걱정하는데 그 전에도 막 이런저런 제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혹시 당에서 아 이런 정도는 좀 신경 쓰이는데 하는 그런 제보가 좀 있습니까? 네, 뭐 다양한 제보들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찰에도 신고하고 해서 경찰에서도 공식적으로 12일 기준으로 봤을 때 7건 협박 이런 걸 조사를 착수했고요. 예. 그중에 한 건은 송치했고 나머지 6건은 지금 수사 중일 정도로 지금 그런 사항들이 높죠. 네. 어제도 방탄조끼 입고 출정식 네. 참석하셨죠? 네네. 어. 특히 이재명 후보께서는 흰색 방탄조끼를 입고 예. 나오셨죠. 검은색은 이제 좀 튀니까요. 네네. 방탄조끼가 있고 방검복이 있고 그렇죠? 네네. 방탄조끼가 더 무겁겠죠? 아이, 더 무겁죠. 방검복은 이제 칼에만 보호가 예. 되고, 총알은 막을 수가 없는데, 방탄은 칼과 총알까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겁고요. 예. 네, 지금 막 더위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거 입고 있으면 땀이 절로 나거든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후보하고, 경기도하고 강원도 다닐 때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잖아요. 예. 식당 가서 아이고 땀이 주르르 흐르고 아. 너무 애처롭더라고요. 네. 방탄조끼 같은 경우에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방탄조끼는 최소 한 3에서 한 5kg. 물론 군에서 쓰는 거면 한 10에서 10kg까지도 가거든요. 방탄판이 아주 커서.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입고 있는 방탄조끼는 최소의 방탄만 되는 기능이죠. 네. 그 방탄조끼는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지금 요 대선 후보는 경호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제공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께서 구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보도 뭐 있다고 그랬어요. 뭐 러시아제 뭐 2km 사정거리 저격총을 블랙 요원들이 갖고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네, 그런 총들이 러시아로부터 뭐 좀 수입됐다라는 제보가 있었고요. 그런 것도 아마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호팀 말고 경호와 관련한 특별 대책팀도 있습니까? 네, 네, 네. 이번에 테러 대응 TF를 만들었고요. 김민석 공동선대위원장이 TF장을 했었고 거기는 이제 경찰 출신 이모선 의원하고 예. 뭐 군 출신 부성찬도 배치가 돼서 특히 이모선 의원은 이제 현장에서 예.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경호가 사실은
경찰 위주로 지금 경호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협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 출신 우리 의원 둘이 다 거기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호 인력은 어떻게 뽑습니까? 경호 인력은 사실 그동안 당 대표 시절에는 당 자체로 운용을 했었고요. 예. 사설 경호관들을 썼는데 지난번에 테러 위협이 높아지면서 경찰 경호가 좀 지원을 받았고요. 지금은 주로 경찰 경호에 많이 의존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경호는 지금 보니까 많이 지원을 하고는 있는 건 사실이에요. 경찰 경호팀이 한 180여 명 규모로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똑같이 지원을 하는데 예전 비해서 한 30명 정도 증가했다고 예. 그래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경우는 갔을 때 보면은 해당 경찰서에서 근접 경호하는 인원 외에 2선, 3선 외곽에서 경호하는 인원들 경찰을 투입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통상 한 100여 분 투입을 해서 안 보이는 곳에서 옥상에도 배치하고 건물에도 배치하고 다행스럽게 그렇게 경찰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요. 지금은 이모선 우리 의원 경찰 출신이 같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협조가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지난번에 강원도 갔을 때는 강원도에 있는 경찰서에서 협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원거리 경호까지 병력 배치를 하는 것도 확인을 했었고요. 네. 나름 경찰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번에 경찰서에서는 서대문 청사에 선거 경비 통합 사항실을 운영하고 있고 278개 사항실을 24시간 가동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6월 3일 날은 선거일이 있는 날은 최고 수준의 어떤 가포 비상까지 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럼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인 경호 외에 네. 사설 경호도 따로 이렇게 보조할 수 있습니까? 네, 네, 같이 하고 왜냐하면 있죠. 서로 또 뭔가 그렇죠. 맞아야 되잖아요. 네, 네. 지금 당에서 지원했던 사설 경호팀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 경호팀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거 네. 총괄을 김민석 최고위원이 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전체는 것은 이제 테러 대응 TF로 해서 예. 전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걸 하고 있고 현장에서 아마 이모선 의원이 예. 전체적인 거를 경찰 출신이고 하시니까 그 지원하는 경찰하고 경호팀하고 통제하면서 하고 있고 저도 어저께 전화를 해보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어제 어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제 출정식에 풍선이 많이 보였는데 네네. 이 풍선도 저격 차단용으로 쓰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렇습니까? 그 이제 우리 지지자분들이 예.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안위에 대해서 엄청 걱정을 하고 걱정 많이들 계시잖아요. 하시죠. 저도 문자 받는 거에 한 반 이상은 이재명 후보 예. 안위를 걱정하는 건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갖고 풍선을 엄청나게 갖고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저격병이라든가 저격수가 쏘면은 풍선을 띄우면은 교란이 되잖아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또 거울을 갖고 오신 분들도 많아요. 옥상 쪽에 이렇게 거울을 대면 저격수가 이렇게 할 눈이 때 부시게. 빛 때문에 교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자발적으로 보니까 그 우리 지지자분들이 풍선도 갖고 오시고 거울도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고맙게도 그렇게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조금의 효과는 있죠. 완전한 차단은 어렵지만은 왜냐하면 풍선이 띄우면은 교란이 되잖아요. 풍선은 뭐 총을 막는 건 못하지만은 이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풍선이 앞에서 어른거리고 올라가다 보면 그 사이에 이제 대피를 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아주 우리 지지자분들이 아마 커뮤니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풍선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울도 이렇게 배치했다고 하고. 우리 김명주 최고위원님은 초급장교 때 1등 사수였습니까? 예, 저는 1등 사수입니다. 예, 저는 사격은 생도 때부터 예. 육사 다닐 때부터 잘하셨군요. 원리를 터득하면 쉬운데 원리가 뭡니까? 원리는 뭐 가늠자와 가늠새가 예. 있는데 있잖아요 앞에 예. 그거를 이제 가늠자와 가늠새의 목표물을
일치를 시켜가지고. 아니 십자망성에 예. 정확히 목표물을 올려놓는 게 중요해요. 예. 그런데 통상 보면은 거기 아니라 여기 간음서 위에다가 이걸 올려놓으려고 하거든요. 그 원리가 있어요. 그런 원리가. 예. 네. 예를 들면 축구를 한다든가 골프를 칠 때 원리가 예. 있는데요. 페널티킥 할 때 대부분 골대를 보고 차거든요. 네. 그럼 공을 잘못 차요. 어허. 공을 보고 차는 겁니다. 아하. 차는 순간에 공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 아마추어들은 골대를 보고 차요. 그러니까 헛발질 하는 거거든요. 그 지점 차는 순간에는 공을 봐야 되는 건데 예. 대부분 그렇게 못하는 것처럼 그 사격할 때도 목표물을 십자로 했을 때 정중앙에 올려놓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그 많아요. 위에다 올려놓는다. 네네. 그런 원리가 있거든요. 예. 그런 원리를 터득하고 나서는 그리고 호흡 조절하는 예. 방법이나 이런 걸 하고 나서는 저는 늘 사격 때문에 고민한 적은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20발 중에 한 18발 정도씩 이렇게 맞출 정도로. 오, 특등사수네. 네네. 예. 네. 하여튼 뭐 뭔들 못 하셨겠습니까? 아니 원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뭘 하든지. 공부도 원리를 깨우쳐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네, 네. 그 통상 군에서 사격 못하면은 얼차례도 받고 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번에 이제 우리가 특별히 걱정하는 것은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상상 속에서만 벌어지는 일 같으면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데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흉기로 피습도 당하고 또 지난번에는 송영길 대표 그렇죠. 망치로 이렇게 테러를 당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더 걱정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이제 유권자들하고 접촉하는 네. 그 유세장인데 유세장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거기 방탄 이런 시스템을 갖춰 놓는 게 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일부는 갖췄고 일부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네. 혹시 유세 차량도 이렇게 뭐 방탄유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있죠. 방탄 차량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어저께도 요구를 했는데 방탄차 좀 리스를 빌려서라도 좀 해라. 왜냐하면 유세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는 예. 한다면은 그러니까 방탄차면은 소화기까지는 방탄이 되거든요. 그런 방탄차를 좀 한 3주라도 빌려서 그러니까요. 좀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인데 그 경호팀하고 그 비서진들은 혹시 방탄차를 타면은 벌써 대통령 흉내 내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던데 그게 아니다. 그럼요. 이건 아니다. 네. 그건 무슨 그거냐라고 제가 좀 꼭 방탄 차량을 그 잠시 빌리면 되잖아요. 잘하셨어요. 3주 동안. 예.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포스타들은 방탄 차량을 타요. 아. 집 그냥 일반 승용차인데 예. 방탄 기능을 특수 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좀 무게도 있고 또 그런 차량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표시는 안 나요. 방탄 차량인지 예. 아닌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빌려서 하면 되는데 아니 이동간에도 네. 그렇게 방탄 차량이 필요하지만 이 무게차 돌아다니는 유세차도 네. 방탄차가 있어요. 네. 교황이 오셨을 때 네. 교황이 이렇게 수많은 그 신자들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황은 잘 보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투명한 유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교황이 이렇게 손을 흔들고 지나가지만 네. 그 투명한 유리가 다 방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세 차량에도 유권자들 만나서 이렇게 유세하고 그러는데 혹시 있을지 모를 그런 것에 대비해서 유리를 이렇게 방탄 유리로 제작을 해가지고 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냐. 네.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이재명 후보께서도 위험하지만은 또 접촉면을 늘리려고 뭐 많이 가장 크게 하셔갖고 문제죠. 그게 고민이에요, 사실은. 예. 지금은 선거에서는 사실 우리 유권자 분들하고 국민들과 접촉면을 많이 넓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야외 이런 유세를 좀 줄이고 공중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유튜브라든가 방송이라든가 또는 실내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그 각 분야
분 전문가들이나 각 분야의 분들을 간담회 형식으로 만나고 그걸 방송으로 이렇게 하는 형식이 좋겠다고 제의를 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유세가 빡빡하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지자분들이나 그 유세장에 오시는 분들이 협조해야 될 게 있어요. 예. 굳이 이재명 후보하고 악수도 하고 싶고 사진도 찍고 싶고 사인도 받고 싶겠지만 좀 자제해 달라. 좀 적당한 거리를 좀 유지해 줘야 되는데 가시면은 막 밀고 들어오시거든요. 좀만 참아주시라. 네, 조금 참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이재명 후보 주변의 경호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다니면서도 경호를 또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막 인파들이 밀고 들어오시면은 사인 받겠다고 또는 사진 한번 찍어보겠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경호선이 흐트러져 버려요. 그때 아주 혼란스럽거든요. 지난번에 작년 초에 이재명 후보가 테러 당할 때도 인파가 막 올 때 그 테러 하신 사람이 사인해 달라고 이렇게 큰 맞아. 종이에 그랬어요. 예. 사인해 달라고 이렇게 왔고 여기는 뭐 접근하다가. 민주당 비슷한 거 예, 하고 요 밑에 칼을 숨겼어요. 아. 사인하려는 순간에 칼로 이렇게 찌른 거거든요. 그 밑에 숨겼군요. 네네. 접근을. 칼을 이렇게 해서 그 텐트지 종이 같은 큰 종이에다가 사인 좀 해주세요 후보님 하고 이렇게 오니까 그냥 여기 보면은 민주당 이런 거 비슷한 걸 하니까 사인하려고 하니까 거의 1m 접근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칼로 이렇게 목을 치밀하게 좀. 네네 그럴 정도로 이렇게 그 밑에 숨겼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지금 그 범인은 이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과연 단독 범행일까 그런 것이 여전히 궁금한데 명쾌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네, 단독 범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그 테러범 같은 경우는 1년 가까이 준비를 했잖아요. 예. 집에다가 그 집 한켠에 이 나무를 세워놓고 찌르는 연습을 계속 했고요. 그럴 정도면은 대단히 신념화됐고 누군가 신념화 시켰던가 누가 뒤에서 조종을 했던가 또는 혼자 이렇게 다니면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때도 협조자가 데려준다든가 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시간 계획을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배우를 제대로 수사를 못했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배우가 안 밝혀졌는데 저는 작년에 그런 테러범 같은 테러 분자들이 여기저기 도처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직적으로 테러를 할 수도 있지만은 또 개인이 어떤 잘못된 신념으로 세뇌가 돼서 그렇게 본인은 사명감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 테러범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테러범들은 이재명 지지자를 가장해서 접근하는 거거든요. 막 이재명하고 이재명 책자 같은 거 사인해 그 안에 칼 같은 거 숨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지자분들에게 협조를 하는 겁니다. 최소한 2, 3m 떨어져서 예, 이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면은 그래도 이재명 후보께서 접촉면을 늘려서 이렇게 좀 멀지만은 이렇게 보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선은 마주칠 수가 있거든요. 시선 접촉으로 눈으로 이렇게 눈도 멀면은 눈 인사를 못 하잖아요. 지금 우리 한 10m 정도 눈 인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만 좀 협조해 주시면은 네, 좋겠습니다. 그래도 또 가까이 오시면 또 그냥 만나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안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실제 지난번 보십시오. 작년에 저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부터 윤석열은 자기가 코너에 몰리면은 마지막 그 카드 계엄의 칼을 빼리라고 저는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김용현이가 국방부 장관 임명되는 순간에 이제는 마지막 계엄의 칼을 빼겠구나 했는데 역시 뺐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다 안 되는 마지막 카드가 저쪽에서 생각하기에 이재명을 후보를 드랍시키는 방법은 테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3주가. 이제 대통령을 되시고 나면 경호처에서 아주 엄격히 경호를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그것도 지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이제 돼도 네. 지금 안심해도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인수위가 없이 곧바로 취임해가지고 네. 이제 대통령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경호처가 지난번에 윤석열 때 지금 완전히 망가뜨려 놔가지고 김성훈 이자가 지금 대기발령수 상태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완전히 그게 막 엉망이 돼가지고 지금 군기도 안 잡혀 있을 것 같고 뭔가 내부도 갈등이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그거를 미리 이렇게 딱 누군가가 해놓아야 되는데 네. 정진석이 하겠습니까? 뭐 한덕수가 했겠습니까? 서상목이가 했겠습니까? 그거 믿을만 합니까? 그래도 뭐 제가 봤을 때 대통령 되시면은 이미 법적 권한과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라든가 군은 또 국군 통수권자고 거기에 충성을 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그 지부에 있던 김성훈이나 이런 위의 지부 인원들은 오염이 됐을 확률이 있거든요. 윤석열 내란 수계로부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하부 조직들은 탄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시면은 뭐 1선 경우, 2선 경우, 3선 경우 이렇게 군, 경, 경호처가 같이 이런 시스템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대통령 되시더라도 한 달에 좀 위험할 수가 있죠. 예. 왜냐하면 당장 경호처장이 누굴 임명하든지 장악이 금방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한 달 동안 인사조차하고 뭐 이렇게 한 달이 좀 고비일 거라고 봐요. 그래 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최고위나 이런 선대위에서도 제일 먼저 이재명 대표께서 해야 될 게 군, 경찰 그다음에 법조 이걸 빨리 장악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고 싶은 이 내란 종식에서부터 모든 걸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거기에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을 임명을 해서 딱 하지 않으면은 혼란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들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만 네, 네. 끝까지 마음을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님께서 이런 글을 주셨네요. 김병주 의원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미담 완전 감동이었습니다. 강원도 인제 경청 투어에서 장사에 방해된다고 화를 내는 어르신 가게에 조용히 단독으로 들어가셔서 상품도 구입하고 설득까지 시켜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이끌어내셨다는 미담인데요. 이렇게 생색내지 않고 조용히 하는 행보가 진정한 밭갈이이자 찐 미담 아니겠습니까? 김병주 의원님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셨어요? 네, 네. 누군가 올려주셨네요. 예. 그때 한번 강원도 인제인가 어디 하천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인제라고 그러네. 인제 할 때 이제 후보께서 이렇게 쭉 다니면서 시장에서 접촉면을 넓히다가 조금 높은 데가 있으면 올라가서 유세 형식으로 한 5분 10분 말씀하세요. 그때 어떤 가게 앞에 이렇게 높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 올라가서 막 얘기를 하시니까 그 가게 주인분들이 한 80살 넘으신 아주 연세 드신 노인이셨는데 허리가 좀 많이 이렇게 구부정하고 문을 열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여기서 하냐고. 그러니까 그 아들 친구분이 이재명 지지자분이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어머니 들어가시라고 하면서 들어가서 말리고 하니까 또 조금 있다가 또 이 어머니가 또 나오셔서 할머니가 나오셔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연설이 끝나고 이렇게 쭉 가셨는데 그대로 두면은 그 노인분들 삐지시고 그렇죠. 또 화나잖아요. 또 이 사항을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아이고 저 국회의원 누구라고 하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장사에 방해되고 애가 탔죠. 그러니까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막 뭐 그래서 아까 오신 분이 누군지 아냐고. 근데 이재명이라고 정확히 모르더라고요. 저분이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대통령 되실 거예요. 대통령 되시면 이 가게 대박 납니다.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래도 화가 덜 풀리시더라고요. 그 막 이렇게 예. 또 그렇잖아요. 자기 가게 앞에 막 물건은 팔아야 그렇죠. 되는데 혹시 장사 많은 방해된다고. 인파들이 막 밀려드니까 예. 매대가 또 잘못될 수도 있고 불안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가게가 조, 밀, 뭐 찹쌀 이런 걸 파시더라고요. 작곡을 파는 가게군요. 작곡. 그래서 살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걸 집에 갖고 갔을 때 어떤 걸 갖고 가야 먹을 수 있지 보니까 조가 있더라고요. 예, 예. 옛날 조 예. 꺾어서 뭐 그래서 이마탄 조를 한 봉지 사서 하니까 이거 얼마예요 하니까 거기 붙어 있어요 하는 거예요 가격이. 저도 눈이 안경 안 쓰면 안 보여서 밖에 나와서 이거 얼마냐니까 12,000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할머니 이거 12,000원이라고 합니다 하고 12,000원 주니까 물건 사니까 그제서야 얼굴이 물건 사드리는 게 최고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죄송하고요. 제가 국회의원 누구라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니까 아이고 이 귀한 분이 오셨다고 그래 고맙다고 그래 이재명 후보 꼭 좀 지원해 주세요. 그럼 찍어야지. 그거는 법에는 안 걸리나요? 뭐요? 물건을 사주고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거. 아니 그거는 물건 산 거고 네. 이재명 후보를 홍보한 거죠. 그거 조심하셔야겠는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 꼭 좀 이렇게 하시라고 지금 장사도 잘 안 되지 않느냐. 예. 이재명 후보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하니까 마음이 풀려져서 예, 예.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밖에 한 세네 분이 서서 그걸 지켜보고 계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마 알려주셨구나. 그 중에 한 분이 예. 이렇게 하고 사실 가면 물건을 계속 사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 물건 뭐 말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가면은 그래도 사더라도 집에 와서나 누구 주더라도 당장 먹기 쉬운 거 예. 또는 쓰기 쉬운 걸 사야 되잖아요. 조 사가지고 갔는데 사모님이 좋아하셨어요? 뭐 왜 이런 걸 사왔냐고. 그런데 그때 한 분 그 나머지 분들이 계시다가 좀 저한테 이렇게 엄지척도 해주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분들 중에 사실 이재명 후보 가는 대로 사람들 엄청나게 가는데 지나간 뒤에는 아무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계속 뒷정리라기 하긴 뭐 하지만 뒤에 남아서 그런 불만이 없게 하고 그다음 이재명 후보께서 출발하시잖아요. 출발하면은 많은 인파분들이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못 찍은 분도 있고 사인을 못 받은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서운할 수 있죠. 멀리서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남아서 사진도 찍어드리고 사인도 대신해 주고 그러다가 어떨 때 그 다음 장소를 늦게 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 10분 꼭 서비스 차원에서 대신 사진 찍어드리고 예. 모델 돼서 서명도 해주고 그렇게 계속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사실 뭐 이렇게 큰 사거리나 시장통 뭐 이런 데에 후보가 올라가서 연설하고 그럴 때 제일로 덕보는 데는 그 후보 뒤에 있는 가게입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쭉 나오니까 간판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데는 되게 좋아하는데 정작 맞은편 가게는 시끄럽기만 하고 네. 간판이 안 나와서 네. 오히려 막 반대를 더 원하기는 하죠. 네. 그리고 사실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 되시면은 그걸 마케팅으로 써도 그렇죠. 되잖아요. 예. 이재명 후보가 연설한 것. 예, 그 유튜브에나 이런 방송에 찾아보면 그거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사진을 해서 아마 나중에 쓰시면 그때 장사 안 된 거 더 잘 되실 거라고 보고요.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래서 가서 먹거리 또 사주시면서 어떤 상호를 얘기하면서 하는 건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이 집 음식 아주 맛있네요 이렇게 표현은 문제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또 해서 그리고 또 이 시장 많이 봐가세요. 모든 가게 그런 정도는 문제가 없어서 오신 분들 그냥 가지 말고 시장 많이 봐가세요. 이렇게 또 이재명 후보께서 또 그 참 마음이 따뜻하셔서 이미 그 상인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거 했죠. 알겠습니다. 요즘에 워낙 바쁜 시간이시니까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에 최수근 해병 묘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제 김문수 후보가 그쪽을 찾아갔는데 최병 묘역은 왜 안 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네. 누구 뭐 연평해전 뭐 이렇게 네. 했는데 거기에 최병 묘역이 있다는 것을 아예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안 가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알면서 아마 계획할 때는
계획팀들이 저는 알면서도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천안함 용사 전사하신 분이나 연평내전 전사하신 그 묘역은 같더라고. 그 바로 옆에 한 10m 옆인데도 그 안 한 것은 저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김문수 후보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그 계획한 팀에서는 그랬던 것 같고 저는 어제 쇼킹했던 것이 그걸 보면서 김문수 후보가 최혜병 순직하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최혜병 하니까 그 뭐 누구? 하니까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한참 설명하니까 아니, 원래 그랬어요. 귀도 좀 안 좋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네. 세대교체 질문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 보죠. 네, 그거보다도 최혜병은 그렇게 이슈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고 그리고 연평해전 이런 데도 표현을 잘못하더라고요. 뭐 순직 이런 표현을 하던데 연평해전 분들은 전사예요. 그거 전사를 순직이란 단어로 쓰면 유족들 진짜로 화낼 그렇죠.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정제되지 않고 제대로 안 됐다라고 어제 그 영상을 제가 몇 분 이래 봤거든요.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전사와 순직도 구분을 못하고 천안함 연평해전 최혜병 이런 순직 전사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도 못하고 최혜병에 대한 이런 문제점도 모르고 그러니까 김용태 비상위원장이 가고 난 다음에 최혜병 묘소를 참배했다고 해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아마 지휘부나 다 알았을 거고 그런데 이제 김문수 머릿속에는 후보 머릿속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말로만 보훈의 가치를 뭐 소중히 여기겠다 하지 실제 그런 것들이 몸에 배지 않았구나. 몸에 배지 않고는 그런 걸 못 하거든요. 네. 그야말로 참 우여곡절 끝에 후보 자리를 끝끝내 버텨가지고 쟁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과정에 권영세, 권성동이 그렇게 기를 쓰고 한덕수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 진짜 이유가 뭘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윤석열의 입김이 작용이 되고 또 본인들의 당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정상적인 경선 과정을 거쳤잖아요. 8명에서 4명 그러니까요. 압축하고 얼마나 어려운 경선을 예. 거쳤습니까? 그러면 경선을 거친 후보가 당연히 국민의힘 최종 후보인데 그것도 난데없이 무소속에 이렇게 해서 한다. 이것은 정당 역사상 세계에도 없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더더욱 없고요. 그것은 국민의힘 스스로 공당이라는 위치, 민주를 스스로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12.3 구테타의 DNA가 정당 민주주의에도 그대로 부인하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는 큰 의도가 있는 거죠. 윤석열의 입김이 그대로 작용이 돼서 했을 수가 있는 거고 또 본인들의 친윤 세력들이 당권을 장악을 해서 계속 이렇게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고집불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도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김문수는 고집불통이니까 아마 윤석열 말도 잘 안 들을 것 같고 국민의힘 기존 기득권 세력의 말, 친윤 세력들의 말은 더더욱 안 들을 거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정치 생활을 안 했고 또 온상 속에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또 윤석열과 거의 한 몸이고 또 내란과 관련해서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에서는 윤석열의 아바타로서 예. 또는 허수아비로서 이렇게 조종하기 쉬우니까 한덕수를 선택하고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거 정치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완전 네. 쿠데타죠, 그것도. 네. 끝까지 뭘 해보려고 하는 건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어제 법원에 이렇게 나갔는데 뭐 한마디 할 줄 알았더니 또 오며 가며 뭐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네. 뭐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엄청 하지 마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날 그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국민의힘 쪽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난감하고 곤란했겠습니까? 자꾸 이제 윤석열의 그림자를 지우고 내란의 그림자를 지우고 가야
대선이 되는데 자꾸 윤석열이 나오니까 이번엔 내란 세력과 내란을 막은 국민가의 이런 구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가장 그 분야가 아픈 분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휘를 많이 받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엄청 참았을 겁니다. 본인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예, 이제 꼭 3주 남았습니다. 네. 참 우리가 3주 동안 아무 일 없이 새로운 나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야 되겠죠.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건강 잘 지키시고요. 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불리 한번 특강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님 만나봤습니다.